어, 아까 전에 제가 이제 그 코로나 현황을 쭉 좀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실시간 현황을 좀 말씀드리고 최근에 나오는 또 동향 같은 거 그러니까 뭐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동향 같은 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요한 동향이 결국 이제 유럽과 미국이 어떻게 되냐 하는 건데 미국은 아직까지도 기세가 꺾일 기세는 그러니까 이제 신규 환자가 더 늘어나는 그가 좀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속도가 아주 강해지진 않고 정점에 다다른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현격하게 줄어들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 보고 대신에 이제 이탈리아가 2,300명이죠. 독일이 1,100명, 또 뭐 프랑스가 1,500명, 그러니까 유럽이 이제 한 2,000명 단위, 2,000명, 3,000명, 3,000명 단위에서 좀 점차 줄어드는 모습들, 그런 모습이 가고 있다. 터키가 2,800명, 터키도 많이 증가했어요. 그게 이제 특징이고, 러시아가 많이 늘었습니다. 러시아가 갑자기 6,000명이 늘었고, 브라질이 또 5,000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러시아, 브라질 같이 좀 그동안에 좀 퍼지지 않던 나라 쪽으로 좀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 그게 좀 특별하고, 그 다음에 인도도 꽤 늘었어요. 인도도 이제 총 26,000명에다가 사망자가 825명. 근데 이제 인도는 좀 정상화 시키려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경제 정상화 쪽으로 가고 있는 모습. 또 브라질 옆에 있는 페루도 남미의 선진국인데 그래도 꽤 많이 3,600명의 확진자 증가, 총 25,000명, 사망자도 700명에 달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 그런 거였고, 일본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일본은 이제 13,000명이고 우리나라는 현재 10,000명, 상당히 좀 우리나라보다 많아졌죠. 그게 좀 특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뭐 좀 이제 유럽은 조금씩 이제 약해지고 있고 미국은 여전히 뭐 그렇다는 거. 그런데 이제 중국하고 유럽이 학생들의 등교를 시작했다는 거죠. 중국의 베이징은 고등학교 3학년이 4월 27일, 그러니까 뭐 내일이죠. 내일 이제, 개학을 하고, 중학교 3학년은 5월 11일부터 개학을 한다. 5월 11일이니까 아직은 남았죠. 일단 5월 연휴를 지내고 5월 11일 정도에 시작을 하는 거죠. 5월 11일이면 뭐, 토요일인데? 토요일 날도 학교 나가나? 5월 11일 날 개학을 한다고 나왔네요. 중학교. 베이징시는 학급별로 단계적으로 개학을 한다고 그랬고, 덴마크는 4월 15일에 이미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는 개학을 했다 그래요. 덴마크는 또 과감한 결정을 했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는 개학을 했다. 프랑스는 5월 12일에 초등학생이 개학을 한다. 5월 12일이 참 채팅을 봤다. 5월 12일이 제가 4월달 잘 읽어봤네. 5월 12일이 이제 화요일이네요. 다음 주 화요일. 그리고 5월 11일이 월요일이네. 월요일이고, 내일하고 이제 중학교는 이제 다음 주 5월 11일에 월요일날 개학을 하고, 프랑스는 이제 화요일날이네. 5월 12일에 개학을 한다. 5월 12일날. 순차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개학을 한다. 그리고 5월 25일에는 전 학년이 개학을 하기로 했다. 프랑스. 그리고 네덜란드는 5월 11일 날 초등학교 개학을 한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하여튼 뭐 개학을 하는 거, 5월 달부터 이제 슬슬 개학을 한다는 거죠. 한국도 5월 초에 일정을 발표할 것이다. 개학의 일정을 발표할 것이다. 그래서, 녹화했습니다. 5월 초에 생활방역 전환 여부와 연계해서 초중 등교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나왔다 그래요. 하여튼 그렇다. 그리고 반가운 거가 이제 우리나라가 확진자가 10명이에요. 오늘 10명인데 그 중에서 지역 발생이 1명이래요. 1명. 지역 발생 1명이면은 이건 뭐 상당한 거죠. 확진자는 10명인데 해외에서 들어온 해외 유입과 관련된 것이 9명이고 지역 발생은 1명이다. 그 중에서 이제 해외 유입 9명 중에서 경기가 6명, 부산이 1명, 전북이 1명, 그리고 금역이 1명. 그러니까 금역까지는 1명이고
지역 발생은 대구가 한 명밖에 없다 그래요. 대구가 한 명. 그러니까 지역 발생, 그러니까 순수하게 지역 한국 내에서 발생한 것은 이제 서울도 경기도 뭐 다 없고 대구가 한 명이다. 대구. 이 대구 한 명이 그 군대 간 친구 그 친구 아닌가? 군대 가가지고 확진된 친구 그 친구 같은데 대구에서 부산에 놀러 갔다 그러죠. 부산에 대구에서 아니 대구에서 놀지 뭐 부산까지 놀러 가나 그래. 예, 군대 가기 전에 대구에서 부산으로 놀러 가가지고 거기서 클럽 갔다가 왔는데 예, 클럽에서 확진이 된 거, 그러니까 전염을 많이 퍼뜨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근데 아직은 뭐 그 다른 환자에 대한 얘기는 없고 현재 그날 클럽에 갔던 친구들하고 또 뭐 포차에 갔던 친구들 이런 사람들 쭉 조사하는 모양입니다. 하여튼 뭐 봐야겠죠. 부비부비? 그게 뭡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여튼 지역 발생 한 명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기온이 올라가는 추세라서 조금씩 환경은 좋아지고 있고 이번 연휴가 이제 길죠. 이번 주 월, 화, 수 빼고 이제 4월 30일부터 30일 날이 이제 스카탄신이 쉬고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니까 또 쉬잖아요. 그 근로자들. 그 다음에 이제 5월 2일이 토요일, 3일이 일요일, 그리고 5월 4일이 월요일이고 그 다음 날은 5월 5일이니까 연휴가 꽤 길어요. 31, 2, 3, 4, 5. 5월 4일만 휴가를 내면 6일 동안 연휴가 됩니다. 6일 동안. 그래서 아마 딴 때 같으면 이때 해외에 무지하게 가는데 해외에 안 가니까 국내에서 막 돌아다니지 않겠냐. 국내에서. 그죠? 딴 때 같으면 해외에 엄청 돌아다닐 텐데 그 긴 날들을 집에서 계속 있을 수 없을 것이고 어딘가 좀 놀러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5월 4일 하루를 휴가를 내면은 그냥 줄줄이 쭉 놀아버리는 이제 그런 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다. 어쨌든 이번 연휴가 지나가봐야 할 것 같다는 거고 그리고 또 지역 발생이 아직은 한 명은 있잖아요. 한 명. 오늘 한 명인데 지역 발생 재료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재료가 나와가지고 여기 한 2주 정도 계속되어야 왜냐면 2주 정도라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맨날 얘기하던 그 병이 발현되는 시간이죠. 실현 시간. 대개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한 5일 정도가 5일째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그래요. 5일째가 가장 그 어떤 증상이 발현한다 그러는데 5일째 증상이 발현을 많이 한다 그러는데 요게 이제 잠복기가 총 길게 잡으면 2주까지 간다 이거죠. 2주까지. 뭐 더 길게 가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뭐 20일 가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좀 하여튼 이제 지역 감염이 2주쯤 안 나오면 2주 정도 재료가 나오게 되면 지난번에 중국 보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좀 정상화로 간다라고 이제 얘기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2주 정도 그러니까 재료가 나와서 한 2주 그러니까 내일 정도면 재료가 나올 수가 있는데 어제 그 대구에 그 군대 가기 전에 그 친구가 부산에 가서 부산에 클럽 가가지고 놀다 왔다. 이게 조금 좀 걸리는 부분이에요. 걸리는 부분인데 다행히 그게 크게 뭐 저거 되지 않으면 크게 뭐 이렇게 전염이 안 됐다면 뭐 다행이다 생각이 드는데 뭐 마스크를 20% 정도는 마스크 안 쓴 사람이 있었다 뭐 그래요. 근데 될지 모르겠다 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음식점에서는 이제 그 마스크를 안 쓰잖아요. 안 쓰는데 왜냐하면 이제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근데 그 클럽 같은 데서는 마스크를 쓰는가 봐요. 뭐 술 마실 때만 그 마스크 벗으면 되니까 뭐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17일 날인가 그때 이제 부산으로 갔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좀 지났는데 아직까지 뭐 크게 뭐 이렇게 뭐 발생은 안 됐다 그러는데 예 추장님 질문하십시오. 하여튼 그렇다 그러는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가는 이제 3일 동안에 46%가 올랐다. 유가 WTI. 그래서 지난 24일 날 2.7% 상승했다 그래요. 그래서 16.94달러에 맞춰 끝났다 그럽니다. 3일간 약 46% 상승했는데
지금 현재 그 산유국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5월달부터 감산에 들어가거든요. 감산에 들어가니까 아마 5월달부터는 가격 회복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원유정보업체 베이커 휴에 따르면은 미국의 원유 채굴 장비가 이번 주에 378개래요. 전주 대비 60개 급감. 그러니까 이제 돈이 안 되니까 이제 원유 채굴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도에 평균 한 800개 정도의 그 원유 채굴 장비, 유정 채굴 장비가 있었는데 800개 정도가 이제 가동을 했었는데 이번 주에 378개로 줄었다는 얘기가 절반 이상 줄었죠. 좀 지나면 한 3분의 1 정도 줄을 것 같아요. 절반이 뭐야 이게? 거의 한 5분의 3 정도로 줄은 거죠. 5분의 2 정도로. 그래서 800개, 평균 800개 정도였는데 378개로 줄었다. 아, 예, 파미셀 알겠습니다. 그리고 쿠웨이트가 감산에 들어갔는데 그 오펙 플러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격적으로 5월달부터 감산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결국 말이에요. 이 코로나로 인한 수요 감소가 끝나야 되겠지. 끝나야지. 근데 지금 뭐 계약 같은 거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아마도 5월 중순 정도 되면 거의 뭐 가격이 그러니까 이제 그 경제 가동 정상화가 상당히 좀 진행될 것 같다. 상당히 진행될 것 같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이제 계약한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가계문이나 이런 것들은 다 열겠다는 의미거든요. 계약을 한다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아마 5월 지나면은 5월 좀 넘어가면서 가계문이 상당히 문을 열면서 직장들도 이제 그 재택근무를 끝내고 재택근무 마무리하는 이런 이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 되면은 경제가 정상화되고 공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기름 수요도 상당히 늘 거란 말이죠. 기름 수요. 그래서 경제가 본격적으로 정상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렘데시비르하고 이제 그 얘기인데 그거는 그래요. 다우지수가 올랐죠. 또 나스닥도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뭐 그 하이드록시 클로로킨 또 클로로킨 요런 거에 대해서 FDA가 이제 그 부작용이 있다. 원래 이게 부작용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렌데시비르에 대해서 임상 시험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다. 예비 결과는 더 빨리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고 또 미국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가 당초 5월 말에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인데 요거보다 좀 빨리 나올 것 같다는 거고 길리어드가 자체로 하고 있는 것이 일단 4월 말에 나온다 그랬거든요. 4월 말에. 그래서 지금 아까 물어보신 거 파미셀이 이제 지난번에 효과가 별로 없겠다라는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오늘 나온 거 보니까 또 그게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빨리 좀 결과가 나오면 물론 이 결과가 길리어드의 결과가 좋을지 나쁠지 모릅니다. 근데 하여튼 뭐 빨리 나온다니까 지난주에 나왔던 내용보다는 조금 긍정적이죠. 지난주에 나온 얘기보다 조금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렘데시비르 관련돼서 아까 지금 이제 파미셀 많이 하락한 거는 좀 반등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일 한번 보자고요. 근데 파미셀은 또 왜 사셨어요? 그래 주장21님 파미셀이 좀 뭐 그런 건 있었는데 하여튼 뭐 이 그 변동성이 좀 큰 종목들은 단기로 팍팍 치고 말아야지 그 자꾸 사지 마세요. 이제 그 렘데시비르나 이런 건 사지 마세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월가는 미국 1분기 GDP를 마이너스 3.5% 정도 본대요. 그리고 2분기는 더 안 좋을 거다 그러는데 가봐야 알죠 뭐. 그렇다는 거. 이제 전망이 그렇다는 얘기인데 실제 어떻게 나올지가 중요하죠. 이번 주에 하여튼 뭐 GDP 발표가 나옵니다. 그러면 GDP 발표된 것도 보고 그 다음에 신규 실업자 수도 이제는 좀 감소할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도 좀 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그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규 실업자 수도 지금 이제 420만 명이 계속 나왔었는데 이제는
이게 뭐 한 300만 명대로 내려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이제 하나하나 체크하고 그렇게 가면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물어보신 그 김정은 관련된 것은 뉴스가 이렇게 나와요. 김정은 관련해서는 제가 뉴스를 쭉 뽑아놨었는데 하나씩 보자고요. 네,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되는데, 하나는 이제 문재인 교수는 살아있다라는 얘기고, 하나는 또 이제 그 중국에서 50명 이상의 그 의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예. 요런 얘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그 의료진 50명. 자, 보자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오해할 수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이제 의료진 50명이 중국에 갔다는 거죠. 의료진 50명이. 이 의료진 50명이 왜 갔냐 이거죠. 왜 갔냐라는 것이, 한쪽에서는 이제 김정은 때문에 갔다. 한쪽에서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중국이 의료진을 파견했다고, 한쪽에서는 또 김정은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하여튼 전체로 볼 때는 김정은보다는 코로나 같아요. 코로나 같아. 예. 전체로 볼 때는 김정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이제 파견된 것 같아요. 50명이나 갔다는 얘기니까, 50명이 뭐 김정은 환자 한 명 때문에 의료진 50명이 갈 일이 있겠어요. 그죠? 김정은 한 명인데, 김정은이 만약에 정말 문제가 있다면 뭐 우수한 의사 뭐 한 뭐 몇 명, 한 7, 8명 가가지고 하는 게 낫지, 뭐 의료진이 50명까지 가 있습니까? 그죠? 네, 그거는 이제 그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안 갔다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예, 코로나 대응일 수도 있다. 코로나. 근데 북한이 코로나가 많이 발생하고 뭐 의료 장비도 모자라고 이제 또 의료진도 모자란다니까, 또 걔들은 맨날 형제 국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갔을 것 같아요. 혈맹이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정인 교수 얘기가, 김정은은 건재하다, 건강하다. 그래서, 그 그 호위사령부, 경호팀인가? 이게 경호팀? 경호팀이 코로나에 감염돼가지고, 그래서, 일단 원산으로 피신 간 거다. 왜냐면은 이제, 그 경호팀들이 아마 격리에 들어갔겠죠? 경호팀들이. 경호팀들이 한 명이 걸렸으니까 이제 격리에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격리.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만약에 청와대 보좌진이라든가 또 청와대의 무슨 뭐 경호팀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코로나에 걸렸다. 코로나 감염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쪽 근무하던 사람 다 검사해야 되잖아요. 다. 경호팀 전부 다 검사해야 되겠죠? 경호팀 전부 검사. 코로나로. 그리고 격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격리. 그러니까 아마도 이 말이 맞다면, 경호사령부, 호위사령부에서 누가 감염돼가지고, 경호팀이 현재 격리에 들어갔다면, 그럼 김정은은 누가 관리해? 누가 경호해? 그래서 아마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마 이제 원산 쪽으로, 휴양시설 쪽 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맞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북한 소식에 밝은 중국 소식 등에 따르면 호위 사령부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의 신변을 책임지는 경호원 중에서 감염자가 나타났고, 그래서 건강 문제가 발생했다. 건강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경호원이 먼저 동선 체크를 하고 앞에 나서야 하는데, 호위 사령부 내에 코로나 문제가 생겨서 차질이 빚게 됐다. 그럼 경호를 누가 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뭐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경호팀에서 뭐 많이 걸렸을 수 있죠. 그죠? 많이 걸릴 수 있죠. 그렇다라는 거죠. 북한 문제 정통한 그 소식통들은 김 위원장의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김 위원장은 건재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요게 이제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문재인 교수 얘기도 뭐 비슷해요. 문재인 교수가 또 이제 그 정문에서 일각에 있는 분이잖아요.
소식통이죠. 뚱뚱한 사람이 코로나에 치아가 돼요. 그래서 문재인 교수는 또 김정은 살아있고 건강하다. 13일부터 원산에 치료 중이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누구의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 볼 때 죽은 것 같지는 않아요. 김정은은 살아있으며 건강하다. 문재인 특보.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확고하다. 김 위원장은 4월 13일 이후에 원산에 머물고 있다. 아직 아무런 의심스러운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지 않다.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열차로 추정되는 열차가 이제 21일 이후 북한 원산의 한 기차역에 정차해 있다. 38로스 보도와도 대체로 일치한다. 신종 코로나의 확산에 따라서 인구 밀집적인 평양을 피해서 원산으로 피신했을 것 같다라는 거죠. 또 폭스뉴스는 네, 김 위원장이 사망하지는 않았지만 수술 후에 힘든 회복 과정을 거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얘기를 하네요. 루머들이 섞이고 합쳐지면서 점점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다면서 가능성이 희박하다. 김 위원장이 식물인간 상태라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주초에 나온 내사 상태라는 트윗을 재가공한 것에 불과하다. 김 위원장이 스스로 해변 리조트에서 회복 중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다른 소식통. 세 번째 소식통도 사망하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 아무런 뭐 특별한 동향은 없다. 이런 거죠. 아무런 특별한 동향이 없다. 그래서 문재인 교수나 이제 몇몇 분들의 얘기로는 뭐 절대로 죽은 것 같지 않다.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건강하다고 믿어야겠죠. 뭐. 그죠? 뉴욕이나 이제 서울에서의 얘기가 백악관과 청와대 얘기가 건강하다 그러면 아마 건강할 거예요. 하여튼 뭐 그렇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난 주말에 그 종목들이 보면은 전체적으로 뭐 조정이에요. 그래서 해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해외 차트. 그래서 다우지수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다우지수부터 쭉 보겠습니다. 다우지수의 일봉 차트 보면은 다우지수가 최근에 한 2주 정도 이상 이렇게 이제 행보하고 있다라는 거. 24,000포인트에서 행보하고 있다라는 거. 다음에 S&P 500도 뭐 비슷한 모양이죠. 네, 행보하고 있다는 거. 나스닥이 조금 강하죠. 나스닥이 조금 강해가지고, 나스닥은 약간 위로 머리를 쳐들고 있다라는 거. 약간 기술주들이 좀 강한 편이에요. 쳐들고 있다라는 거고. 다음에 이제 아마존의 모습 뭐 이렇게 돼 있죠. 아마존 이렇게 행보하고 있다. 행보. 쭉 한번 볼게요. 넷플릭스 행보죠. 넷플릭스. 테슬라도 거의 행보라고 봐야죠. 행보. 이렇게 고점에서 행보하고 있다. 테슬라. 그다음에 엔비디아도 거의 행보인데 그래도 양봉이 조금 큰 편이죠. 엔비디아 이제 반도체 관련주가 약간 양봉이 큰 편이다. 반도체. AMD도 이제 반도체인데 이것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 약간 좀 양봉이 큰 편. 그렇고 그다음에 뭐 알파벳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요거는 이제 렘데시비르 때문에 약간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죠. 약간 좀 양봉이 좀 커지는 모습. 렘데시비르가 성공적이다. 지난번엔 또 실패한다.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판미스를 내려갔지만,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이것도 좀 조정받는 모양인데, 지금 또 조금 올라와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그리고, 기름회사들. 기름회사. 예, 길리어드 먼저 볼까요?
자, 길리어드도 이렇게 양봉이 좀 나왔습니다. 그동안 음봉 좀 나오다가 이제 양봉 2.39%죠. 2.39%. 2.39%. 조금 하여튼 뭐 플러스예요. 2.39%. 약간 올랐습니다. 2.39%는 그래도 좀 오른 거죠. 길리어드 사이언스. 그리고 이제 그 메르슨 오일. 이제 이거 석유회사들이 계속 올라가요. 이제 유가가 계속 올라오니까 그러겠죠. 이거 올라오니까 석유회사 지금 올라오는 이 음봉인데 1.86% 상승이에요. 네, 메르슨 오일 상승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항공회사 알코아도 지금 뭐 그냥 행보 중이네요. 알코아 항공회사 볼게요. 항공회사 델타 에어라인도 행보 중이고, 아직까지 뭐 아메리칸 에어라인도 행보 중이고, 그래서 뭐 큰 적은 없다라는 거죠.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봐야 될 게, 요걸 한번 봐야겠죠. 자, 요걸 한번 보자고요. 지금 현재 선물 쪽의 모양을 좀 봐야겠죠. 선물 쪽. 자, 잠시. 자. 하여튼 뭐 지난 미국에서는 좀 올랐던 게 쇼피파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요게 이제 아마존이랑 비슷해요. 쇼피파이. 이게 차트가 잘 안 나와서 제가 못 보여드리는데, 여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쇼피파이가. 이게 좀 신생이라서 그런가 봐요. 쇼피파이가 3.66% 올랐고, 아마존과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 2.6%, 또 애플 2.8%, 테슬라 2.7%, 그런 것들이 좀 올랐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맥모란 피프트 맥모란 나올 텐데, 여기 이거 한번 봐볼까요? 잠시. 네, 봐볼게요. 이 프리프트 맥모란 왜 중요하냐면은, 이거는 이게 이제 달은 안 나와요. 이게 미국에서 원자재로 중요한 거거든요. 원자재 대표 기업이거든요. 프리프트 맥모라인. 요게 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원자재가 올라온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유가가 올라가는 흐름하고 비슷한 맥락이겠죠. 유가가 올라가니까 이제 프리프트 맥모라인 이게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요거가 이제 고려아연하고 옛날에 많이 연결을 시켰어요.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고려아연이 올라간다는 건데, 지금 올라가는 것은 아마 유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나머지 구리라든가 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올라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맥락 같아요. 그런 게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맥락 같은데, 어쨌든 이제 지금 현재 선물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일요일 저녁이니까 선물 시작했겠죠. 그래서 선물 쪽으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뉴욕과 뭐 다른 나라도 선물도 쭉 한번 보고 갈게요. 지수물 아직 시작이 안 됐나 보다. 선물 시세가 아직 시작이 안 됐네요. 아직까지는 안 돼. 내일 아침에 나오겠다. 내일 아침에 나올 것 같으네요. 아쉽다. 그리고 그래요. 하여튼 맥모란이 좀 올랐다라는 것은 그래도 꽤 의미 있는 부분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착각을 했네. 월요일 아침에, 내일 아침에 나오죠. 내일 한 낮 정도 돼 나오겠다. 낮 정도. 착각을 했네요. 자, 그랬다라는 것이고, 자,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주말에 우리나라 대표 대형주들 쭉 보면 대부분 다 뭐 조정이죠. 대부분 다 조정입니다. 하이트 진로하고 CJ 제일제당, 뭐 농심 이런 쪽 올랐는데, 요거는 아마 곡물가 상승 관련해 가지고 가격 인상 문제 뭐 그런 정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이트 진로는 최근에 실적이 나빠지지 않다. 아까 이제 집에서 혼술하면서 좀 좋아진 면도 있다. 뭐 이런 내용 같더라고요. CJ 제일제당도 뭐 이제 그런 맥락으로 그런 이제 레트로트 식품 같은 것들이 좀 좋아지고 있다. 농심 같은 경우에도 뭐 집에 있으니까 뭐 라면 많이 먹었다. 뭐 이런 정도 맥락 같아요. 그런 정도 같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쪽은 대부분 다 조정이었는데, 에이프로젠만 뭐 좀 이게 원래 투기적인 종목이죠. 에이프로젠 투기적인 종목이고, 그 다음에 다른 테마 종목군들도 거의 뭐 지난 주말에 별 볼일 없었고,
남북주도 뭐 역시 뭐 지난 주말에 뭐 별볼이 뭐 크게 내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크게 오른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개성공단이 좀 올랐어요. 개성공단이 좀 나왔고, 철도주들도 나쁘지 않았고, 뭐 에코마이스트 같은 게 이제 5% 올랐으니까 푸른기술은 좀 빠졌지만, 그렇고 이제 특수건설 같은 종목들이 이제 이게 뭐 북한 철도 관련주라가 될 수도 있겠고, 또 SOC 관련주도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 좀 다른 게 좀 빠지긴 했지만 그런대로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고, 시멘트 종목도 그렇고 그런 흐름들이 나왔었다라는 거. 그리고 바이오 종목군들도 뭐 아까 보셨지만 그렇고, 셀리브리 정도 올랐는데 하여튼 어쨌든 전반적으로 좀 조정이 있었다. 랩지놈이 15% 올라갔고, 네, 그렇고 그 다음에 그래요. 그런 정도로 쭉 진행됐다는 거. 또 이제 진단 키트 쪽에 수출이 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랩지노믹스, 수젠텍 이런 것들도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마스크 종목들도 좀 그렇고요. 이게 있었다. 이번 주에 이제 전망인데, 이번 주 전망. 일단은 뉴욕 증시가 뭐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차트의 기술적 모습을 볼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머무르고 있는데, 요 21선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단 이제 뉴욕은 뭘 기다리겠습니까? 그냥 코로나를 기다리는 거죠. 코로나 개선, 이걸 기다린단 말이죠. 코로나 개선. 그래서 코로나가 개선될 때까지 쭉,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악재가 나올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악재가 나온다는 것은 이제 경제 지표죠. 경제 지표가 뭐 나빠질 수 있겠죠. 그것이 이제 증시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는데, 악재는 경제 지표하고 뭐 실적이겠죠. 기업 실적. 요게 이제 악재가 될 것이고, 호재가 되는 것은 이제 코로나가 끝나간다. 코로나가 시즌이 마무리돼 가고 있다. 그래서 경제가 정상화된다. 요게 이제 일단 호재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옛날에 어떤 그때 옛날의 악재들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옛날에 예를 들면 이제 IMF 아시아 외환 위기, 그런 것은 이제 이게 언제 끝날지가 참 애매했죠. 언제 끝나냐? 또 뉴욕의 금융위기도 그렇죠. 뉴욕의 금융위기도 사실은 이게 언제 끝날지가 그때 몰랐어요. 언제 끝날려는 이제 조짐이 안 보였어. 금방 계속 파산하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는 일단 기업 파산은 없죠. 기업 파산. 상장 기업의 파산이 없어요. 상장 기업이 뭐 코로나 때문에 파산했다 이런 얘기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죠? 그게 이제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하철이 운행이 안 되고 뭐 자동차 운행이 안 되고 뭐 운행은 하겠지만, 또 집에서 격리해라 그러고, 그 가게가 문을 닫고 계약을 안 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경제 지표는 나빠질 것 같아. 경제 지표는 나빠진다. 근데 아직까지 파산 얘기는 안 나오죠. 파산? 이건 없어. 지금 이제 뭐 뉴욕의 멕시코 멕시코가 아니라 멕시코만의 유정이 뭐 폐쇄된다 이런 얘기, 또 텍사스에 뭐 채굴기가 800개 하다가 800개에서 이게 350개로 줄었다 이런 건 있단 말이죠. 이런 거 있는데, 요런 거 350개로 줄었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그렇다고 뭐 몇몇 이제 소규모 정유회사들, 기름을 파는 회사들이 좀 뭐 몇몇 파산한다 이런 얘기 있지만, 대기업 파산 얘기는 없단 말이에요. 대기업 파산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미국 펀드가 제일 지금은 줄이기 좋죠.
미국, 중국, 베트남이 있다면 중국, 베트남은 살아날 것 같고 미국이 지금 뭐 줄이면 줄여야 될 만한 거겠죠. 뭐 미국. 예. 미국이. 예. 다른 거는 좀 경기가 살아난다 봐야겠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 파산 같은 게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우리가 지표가 나쁜 것은 나쁘겠죠. 뭐 당연히 지표가 나쁘겠지. 근데 그 지표가 나쁜 것이 기업의 파산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다. 기업의 실적 악화는 있을지 몰라도 기업이 그 실적 악화 때문에 현금이 모자라서 파산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려움은 좀 작다는 거죠. 그게 이번 코로나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뭐 지표는 안 좋을 겁니다. 지표는 안 좋고, 하지만 이제 코로나가 마감이 되면 지표가 빠르게 개선되겠죠. 그죠? 빠르게 개선되겠죠. 그런 건 있다는 거죠. 코로나가 마감되면 지표가 빠르게 개선될 것이다. 그런 건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다. 그렇게 일단 좀 보자고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뭐 한국의 원달러 환율도 우리가 뭐 한번 쭉 올랐지만 그 다음에 뭐 조용하잖아요. 이것도 뭐 그냥 그때 한때 무슨 오른다 어쩌고 막 뭐 조금 막 그러다가 그냥 한번 그러고 말았죠. 그죠? 그때 뭐 올랐다 말았어.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올라가기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높죠. 밑으로.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은 증시는 그렇게 뭐 크게 다시 한번 이제 뭐 충격이 올 거다 이런 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다만 여기서 이제 좀 쉬었다 갈 수는 있어요. 지금 지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수가 뭐 요즘도 네이버와 카카오는 잘 올라가죠. 코로나 사태 또 수혜주다 그러죠.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볼 때에 지수가 여기서 좀 쉬었다 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쉬었다가 가는 것은 이제 60일과 20일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기서 요 사이에서. 그래서 이제 1950 쪽에 저항이 있고 1860 정도, 70 정도의 지지가 있으니까 거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뭐 대폭 나가거나 그러진 않거든. 그렇게 될 만한 내용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지고 2050까지는 한번 시도하지 않을까. 지금 계속 밀고 올라가는 거니까 지금 쭉 밀고 올라가는 추세를 볼 때 대략 추세 라인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추세 라인을 이렇게 추세 라인을 본다면은 여기를 60일을 돌파해 가지고 뭐 한 여기까지는 한번 가지 않겠냐. 여기까지 워낙 요즘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동학개미로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2050까지는 한번 일단 갔다가 좀 내려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 1950까지 목표로 정한 것은 왔는데 여기서 이제 머물러 있으니까 원래 1950까지 갔다 좀 조정받을 걸 봤는데 조정을 잘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뭐 1950까지 갔었는데 1950 근처까지 왔죠. 근처까지 1950 딱 탔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한번 위로 치고 올라가지 않겠냐. 그렇게 한번 기대해보자.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지수 대형주보다는 조금 중소형주가 좋지 않겠냐. 이런 이제 맥락이었단 말이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지난주에 좀 뜨기 시작했던 게 이제 남북주였죠. 남북경협주. 경협주였는데,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제 뭐 많이 좀 올라왔어요. 이제 푸른 기술도 올라왔고 쫙 바닥에서 올라왔죠. 철도주. 그다음에 대아티아이도 바닥에서 쫙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지금 꽤 상당히 올라왔고 부산산업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에코마이스도 마찬가지고 쭉 바닥에서 올라왔단 말이죠. 그다음에 일신석재도 이제 바닥에서 쭉 올라왔고, 아난티도 좀 상당히 올라왔죠. 만원이니까 아난티가 3,700원 가다가 만원이니까 그래도 꽤 올라온 거죠. 3배는 아니더라도 한 2배 반은 올라왔죠. 바닥에서 2배 반. 현대일리베이도 좀 올라왔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성공단이 그동안 덜 올랐는데 인디에프도 꽤 올라왔어요. 900원 갔다가 2,095원이니까 일단 더블보다 조금 더 올라왔죠. 그 다음에 신원도 그렇고, 신원도 982원 하다가 이제 1,695원이니까 좀 올라왔고, 그 다음에 뭐 좋은 사람들 마찬가지고, 좋은 사람들 지금 안 올랐네. JST나 그것도 좀 올라왔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올라왔다. 그 중에 이제 이것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특수건설이 2,800원 하다가 지금 뭐 9,000원까지 갔었죠. 9,000원까지. 그러니까 특수건설은 한 3배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3배 정도. 바닥이 2,800원이었는데 지금 9,000원까지 갔으니까 3배쯤 올라왔죠. 3배 정도. 특수건설. 그 다음에 뭐 동아지주도 좀 올라왔고, 이화공영도 좀 올라왔고, 그 다음에 우원개발도 좀 올라왔고, 제일 못 올라온 게 이제 현대건설이 제일 못 올라왔죠. 좀 무거우니까 아무래도 저게 좀 덜 올라온 것도 있죠.
그다음에 철강제 동양철강 같은 것도 좀 올라오고, 은배철강 이런 이제 그런 것도 좀 올라오고, 한국내화 같은 이 그 자원주도 좀 올라왔죠. 한국내화, 포스코 엠텍. 그다음에 이제 고려시멘트 같은 종목도 올라왔죠. 고려시멘트 이것도 이제 주가가 쫙 올라와가지고 1,450원에서 이제 3,800원까지 갔으니까 더블 이상 정도, 한 150% 올랐나요? 삼표시멘트도 올라오고, 주가 쫙 올라왔고, 지난주에도 이런 것들이 좀 올라왔다는 거죠. 성신양에도 올라오고, 게다가 뭐 농업주들도 좀 올라왔죠. 농업주도 이제 올라오고, 유진기업 같은 네미콘주도 좀 올라오고, 경농 다 점씩 올라왔죠. 경농도 올라오고, 이제 뭐 아시아종료도 올라오고, 일단 쭉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올라오면서, 뭐 김정은이 죽어도 사실은 오히려 또 호재가 될 수도 있는데, 단기적으로 김정은이 죽으면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가 되겠죠. 단기적으로는 단기적 악재인데, 오히려 이제 통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겠죠. 통일 가능성이 있다. 현대건설 7만원에 갈 수 있겠죠. 뭐 담배기로 뭔지.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이 죽었어도 문제 없었는데, 김정일 죽는다고 뭐 뭐가 문제가 생기겠어요. 잠시 출렁거리겠지 뭐. 잠시 출렁거린다. 잠시 출렁. 오히려 이제는 기대감이 살아날 수도 있죠. 기대감이 살아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혹시 독일식의 통일이 되지 않을까. 독일식 통일. 이 독일식 통일이 되면서 이제 독일에서 서독에 있는 그 통일주들이 이제 진짜 그 엄청난 랠리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죽고 이제 김씨 가문이라 그래야 되나? 김씨 통치 구도가 마감이 된다면, 어쩌면 이제 통일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죠. 통일 기대감이 더 커질 수가 있고, 통일 기대감이 커지게 되면은 이제 또 통일주들 올라오는데,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중국이 지배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시나리오가 한국이 흡수합병된다. 그 다음에 뭐 다시 이제 쿠데타 세력에 의해서, 쿠데타 세력, 뭐 아니면 집단 지도 체제. 근데 이제 이런 이제 그 김씨 가문이 이제 몰락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뭐 신의주에서 민중무기가 일어난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소련식이죠. 소련식이 될 텐데, 하여튼 뭐 그래요. 혼란이 있으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악재될 수 있는데, 근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아니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혼란기였던 게 이제 그 80년 혼란기였잖아요. 80년 혼란기이지만, 그렇다고 북한이 뭐 쳐들어 내려오던가요? 쳐들어 내려오진 않죠. 그죠? 80년대 우리나라 혼란기였잖아요. 그러니까 70년대 말 박정희 죽고 5월달까지가 이제 혼란기였는데, 그때에 그 북한 애들이 쳐들어오지는 않았죠. 마찬가지로 이제 북한이 혼란기라고 해서 대한민국이 쳐들어가지 못하죠. 대한민국 쳐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대한민국이 뭐 북진 통일을 하진 않는다. 북진 통일 어렵죠. 어려울 거예요. 북진 통일. 그리고 뭐 북한이 혼란기라 그래가지고 미국이 폭격을 하기도 어렵죠. 폭격도 어렵죠. 또 혼란 생기면 일단 무슨 실험 같은 거 안 하겠죠. 뭐 미사일도 안 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혼란기에서 누가 그 미사일 쏘겠어요. 그런 거 안 하고 혼란기 되면, 그러면 이제 오히려 뭐 크게 뭐 악재가 될 것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볼 때는 김정은이가 죽어도 뭐 별게 없고, 별거 없을 거예요. 김일성이나 뭐 김정일이가 죽었을 때, 특히 김정일 죽었을 때는 뭐 하루 정도 흔들렸나? 김정일 죽었을 때는. 김일성 죽었을 때 며칠 좀 내렸어요. 근데 김정일이 죽었을 때는 뭐 별로 안 내렸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죽어가지고 뭐 별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다. 자, 그렇게 보면서 대략 뭐 정리가 좀 되죠, 그죠? 정리가 된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자, 그렇게 보시고,
음. 김한술이 내세워서 글쎄 뭐 이게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어찌 될지 모르죠 뭐. 만약에 김정은이가 죽는다 그러면 이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될지 알 수 없으니까 그냥 뭐 불확실성이죠. 네, 불확실성 보시면 되겠다. 내가 뭐 지금까지 봤을 때는 지금까지 나왔을 때는 안 죽었을 것 같아요. 안 죽었을 것 같아. 예. 결론은 안 죽었을 것 같다. 예, 안 죽었을 것 같다. 문재인 교수 얘기를 믿어보자고요. 안 죽었을 것 같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말이죠. 인천요의 광고 좀 하고 넘어가야죠. 간략하게 광고하고 갈게요. 간략하게. 자, 인천요 광고는 간략하게. 식물인간이 됐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간략하게 광고하고 갑니다. 그래서 인천요의 지금 현재 그 상품은, 시향방송 1개월 11만원이에요. 11만원. 2개월은 22만원 당연하겠죠. 그리고 3490-4651 02 3490-4651 요거가 이제 그 2개월 ARS거든요. 2개월 ARS. 2개월 ARS인데 이게 지금 너무 싸잖아요. 그죠? 2개월인데 너무 싸죠? 그죠? 너무 쌉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도 오래 가지 않을 거예요. 오래 가지 않고 지금 이제 뭐 워낙 비상한 시국이었으니까 저렇게 할인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것도 금방 올릴 수 없고 해가지고 그냥 가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연휴 끝나면 이게 이제 아마도 곧 이제 인상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휴 끝나면. 그래서 연휴 끝나면 인상이 될 거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전에 좀 가입을 많이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그동안 수익 낸 거는 쭉 제가 설명을 드렸죠. 수익 낸 것은 제가 쭉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린다면, 이거 좀 정리를 좀 덜 했는데, 최근 걸 좀 정리가 안 했는데요. 근데 쭉 말씀을 드리면 뭐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워낙 가격이 싸기 때문에 장중방송 안 합니다. 장중방송 안 해요. 그렇지만 장 출발 전에 이제 시황방송을 합니다. 시황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장중에는 문자로 매수 매도를 해줘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문자 매수 매도 했던 것들, 이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4월 달까지 말씀드린다면, 이제 화일약품, 그게 이제 3월 30일 날, 제가 이제 9시 한 30분 전에 많이 하거든요. 9시에, 그때 이제 많이 얘기하는, 9시 30분 전에 매수가 많이 나가는데, 화일약품 사가지고, 3월 30일 날 사가지고, 이제, 그 다음 3월 31일 날 팔았어요. 하루죠. 하루만인데, 47%. 그리고 다시 샀어요. 다시. 그리고 4월 2일 날 다시 샀어. 4월 2일 날. 내력을 다시 사가지고, 또, 4월 3일 날 또 팔았거든요. 또 1박 2일이죠. 30%. 해서, 불과, 일주일 사이에, 이게 많이 났죠? 77%, 80% 났죠? 화일약품. 그 다음에 이제 KM, 또, 요거는 이제, KM이 나중에 많이 올랐는데, 일단 단타를 치고 왔죠? 단타로. 그래서, 요건 4월 2일 날 사가지고, 4월 3일 날도 팔았죠? 요것도 KM, 마스크 회사죠? 마스크. 제가 뭐 많이 설명드린 회사입니다. 요거. 마스크 회사인데, 요것도, 한 15%, 최대 15% 났고, 그 다음에 이제 센트럴 모텍은 이제 전기차 종목이죠, 전기차의 경량화, 차량 경량화인데, 요것도 4월 1일 날 매수해가지고, 4월 3일 날 팔아가지고, 13.5%. 문자로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SK케미칼은 조금 길게 가져가가지고 27%였고, 그 다음에 레몬도 이제 이건 13% 먹고 나왔지만 나중에 많이 올라갔죠, 레몬. 이게 마스크에 이제 멤블레인 마스크 쪽인데, 3월 30일 사가지고 4월 1일 날, 이제 2박 3일인가요? 2박 3일? 2박 3일 만에 13% 레몬. 이거 좀 놔둬, 그 다음에 많이 올라가죠, 레몬은. 그 다음에 셀리브리가 이제 7.4%인데, 이것도 3월 31일 날 사가지고, 그죠? 4월 1일 날, 하루 1박 2일, 죠? 그 다음에 우리산업도 들어갔었죠, 우리산업은 이제 전기차 쪽인데, 우리산업 9.6%인데, 이것도 4월 3일 날 사가지고 4월 8일 날. 그렇고. 그 다음에 일진 머티리얼은 조금 길게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길게 가지고 있었는데, 4월 14일 날 사가지고 4월 17일. 조금 길게, 이건 3박 4일쯤 되죠? 3박 4일인데 17.2%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유한양행은 손절했어요. 손절. 유한양, 당일날 손절해버렸어, 그냥. 4월 17일 날 아침에 9시 샀는데, 요거, 랜드시비르 때문에 샀는데 말이야. 이게 뭐 잘 안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바로 팔아버렸어요. 오후에 그냥 팔아서 손절. 한 3% 정도, 2점 몇 프로 손절했죠. 요거는. 아침에 샀다가 오후에 팔아버렸다. 그 다음에 이제 SM도, 요것도 4월 13일 날 사가지고 4월 17일 날 4.5%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들고 있는 종목인데, 현대차도 21%. 그 다음에 포스코도 단타 쳤어요. 포스코도 단타 쳤죠. 요거 17만 2천에 사가지고 18만 7천에 팔았죠. 4월 10일에 사가지고 4월 13일에 팔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카카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계속 좀 올라갑니다. 계속 좀 올라가는데. 현대위아도 6% 올랐고요. 현대위아도 6% 올랐고, 뭐, 기아차 있고, 신한지주.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좀 조금 짧게 하는 것도 있고, 짧게 단타 매매 하는 것도 있고, 좀 길게 가져가는 정도도 있습니다. 우리 시윤 수빈의 아빠님, 시윤 수빈 아빠, 네. 4,000원 가지고 3조 단타에서 1,200만원 수익. 우리 회원입니다, 회원. 시윤수 빈빠. 시윤 수빈의 아빠. 시윤 수빈 아빠. 시윤 수빈 아빠님은 이제 처음에 현대차를 잘 사가지고, 요것도 처음에 수익이 많이 났죠, 현대차. 자,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가격은 상당히 싸지만, 가격은 싸지만 수익은 정말 캡으로 나고 있다라는 거. 가격은 정말 싸죠. 가격은 싼데, 수익은 캡으로 나고 있다. 한 달에 11만원인데, 두 달은 22만원이고, 여기서 구매도 되고요. 그리고 ARS 결제도 가능하고, 02-3490-4651, 02-3490-4651. 좋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 이제 연휴 전이잖아요. 연휴 전인데, 요때가 아마 최고의 매수 기회가 되지 않겠냐. 이번에는 연휴가 끝날 때 주가 올라갈 거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유럽이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을 준비 중이다. 미국도 이제 피크가 지나가겠죠. 이러면은 이제, 아마도 어떻게 되냐면, 이제 미국, 유럽이 코로나에서 벗어나니까. 결국 코로나가 가장 큰 악재자니까. 코로나가 가장 큰 악재예요. 악재인데 코로나에서 벗어나니까 아무래도 연휴 끝나고 나서 대략 한 5월 6일 정도 되면은 5월 6일 정도 되면 분위기 상당히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연휴 전에 5월 대략 한 제가 볼 때는 4월 29일쯤에 4월 28일 29일 4월 28일 29일 날은 이게 사는 날이다. 4월 29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일 한번 보자고요. 김정은의 김정은이 건강한가 이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렘데시비르가 이제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렘데시비르도 얘기 나오고 그리고 이제 지금 주가 내린 게 굉장히 많잖아요. 대형주도 많이 내렸는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일단 실적 시즌이 이제 이번 주 피크 지나가거든요. 실적 시즌
피크. 실질적인 피크가 지나가니까 이 피크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피크가 지나가고 어떤 흐름이 나올 것인가. 아니요. 손절하면 또 몇 종목 좀 더 있습니다. 예, 좀 몇 개 더 있어요. 근데 뭐 큰 손절은 아니었고. 예, 피크가 지나가고 있는, 예, 그런 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악재가 마감하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5월달 이제 이거 쉬는 거 지나고 나면 이제 5월 이제 8일, 5월 6일이란 말이죠. 5월 6일. 5월 6일 정도가 되면은 이제, 상당히 안정되지 않냐. 어찌 보면 이제 그 5월 그 6일부터 본격 상승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본격 상승이 되게 되면 이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이제 이게 가격이 올라갈 거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그러니까 연휴 전에, 가입이 좋다. 연휴 전에 가입. 연휴가 이제 앞에 있으니까 가입 잘 끓이는데, 가격 싸니까 연휴 전 가입이 좋다. 그래서 이제 연휴를 보내기 전에 이제 여러분이 미리 준비해 놓고, 종목 딱 준비해 놓고, 가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거고, 또 연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상황 다 좋아지면 이게 가격 올릴 거란 말이에요, 아마. 가격 올리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 기회가 없어지는 거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어차피 뭐 이거는 수익 잘 내고 있고, 상황 봤을 때 뭐 여기서 코로나가 더 악화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코로나가 더 악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죠. 코로나가 더 악화? 이거는 거의 가능성이 없어요. 이거는 가능성 없다. 오늘 한 명이야, 오늘 한 명, 오늘 총 10명인데, 그 중에서 다 해외 유입이고, 9명이 해외 유입이고, 지역 감염은 한 명이란 말이죠. 한 명인데, 조만간에 이제 지역 감염 재료 나올 것 같아. 그죠? 재료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코로나 끝이란 말이야, 끝. 그리고 한국이 재료 나온 걸 보면서, 중국하고 한국 재료 나오고 대만도 재료 나온 거 보니까, 저런 식으로 이제 코로나 끝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그래서, 미국 경제, 뭐, 유럽 경제들 이제 활발하게 돌아가기 시작하고, 특히 이제, 주간 실업 수당 신청 건수, 요거가 확 줄어들 거예요. 이게 확 줄어들면, 이게 크게 감소하게 되면, 이게 또 이제 재료가 될 거야. 대응 호재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PMI 지수가 뭐 조금 더 지나야겠지만, 요건 이제, 좀 좋아지는 모습도 나올 것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하나씩 좋아지는 모습 나올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닥을 쳤으니까. 바닥 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제 악재가 호재되는 거죠. 악재가 호재로 바뀐다는 거지. 이게 악재가 호재로 바뀌게 되면 점진적으로 싹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좋은 일은 있겠지만 나쁜 일은 많지 않을 거다. 왜냐면 최악까지 갔으니까 나쁜 게 최악까지 갔으니까 정점 찍고 이제 좋아진다는 거죠. 그런 개념을 보시면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하셔야 되겠다. 그렇게 보시고 연휴 전에 가입하시라는 말씀. 싸니까 연휴 끝나고 아마 5월 중순 되면 엄청 올라갈 거예요. 이게 올라갈 겁니다. 시장이 좋아지니까. 이거 뭐 제가 코로나 사태 대비해 가지고 여러분한테 이제 파격적인 가격으로 내놓는 거고, 실제로 이제 가격 올리면서 아마 제가 볼 때 가격 올리면서 이제 장중 방송 좀 하겠죠, 그죠? 장중 방송 안 하니까 싸단 말이죠. 장중 방송 할 듯.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나중에 들으신 분들은 제가 녹화해 놓으니까 녹화 방송 들으시기 바랍니다. 녹화 방송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 제가 유튜브에도 녹화해 놓으니까 유튜브 녹화 방송 들으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 마지막까지 좀 즐기시고, 그리고 행복한 또 월요일, 이번 주 월, 화, 수 3일 동안에 또 좋은 포트폴리오로 구성해서, 우리는 하여튼 대거 팔았잖아요. 지난번에 대거 팔아가지고 조금 종목 교체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이제 이 종목 교체된 것이 이제 또 대거 대박이 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주말 보내시고 내일 또 뵐게요. 이제 회원 가입하신 분들은 내일 아침 8시 1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아침 8시 10분에 회원방송 8시 10분에 뵙도록 할게요. 그리고 장중에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은 장중의 문자 메시지 매도 매수 메시지 요거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